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종벌, 봄벌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화분떡, 온도, 습도, 자극사양, 과온이 되었을 때의 그 문제점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군집, 그렇죠? 대개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제 벌이 봉구 형성이라고 그러죠. 군집을 이루는데 대개 이제 월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벌도 그렇고 여왕벌도 그렇고 체중을 좀 줄여요, 서로.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개체 숫자를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뭉쳤을 때에 면적을 작게 차지하고 하니까 이제 몸집을 좀 줄이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군집을 이루게 되면은 봉구 중심권 적정 온도는 이제 21도 정도, 21도 정도를 유지하죠. 예, 그래서 유지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 중순경이 되면은 이제 되게 산란이 조금씩 시작이 돼요. 그래서 먹이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1월 중순쯤 돼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미 산란이 조금씩 되어 있어요. 조금씩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육아 온도가 34, 5도, 34.8도 정도가 되면은 육아 적정 온도가 돼요. 그래서 중심권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온도를 유지해죠, 이제,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활동이 좀 심해지고, 그러니까 먹이를 많이 먹게 되고, 탈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방을 청소를 하죠. 깔끔하게 새끼를 산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란을 하려면 청소가 깔끔하게 돼야 돼요. 이제 재래식 저기를 사육을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면 눈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은, 계량통이나 양봉도 그렇고 소초를 계량형으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빼보면은 아주 방을 깔끔하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게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아주 청소를 깔끔하게 해놔요. 특히 신앙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첫 산란을 하기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일벌들이 소방을 청소를 아주 잘해요. 위에 거칠은 부분도 아주 키가 똑같게, 소방의 높이가 똑같게 아주 깔끔하게 청소를 다듬어 놓고 이렇게 해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산란이 들어가야 되니까 겨울에 점일 해놨던 공간을 먹이를 다 먹어 치우고, 산란을 하려면 또 거기에 먹이가 차 있으면 다른 데로 옮겨요. 옮기고 저기를 중앙 부분에다가 산란하는 게 청소를 깔끔하게 해놔요. 아주 그걸 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 본격적으로 이제 먹이가 필요해요. 그런 거 저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왕벌은 산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교미 2, 3일, 대개 3일 정도를 보는 건데 72시간. 72시간이 저기 하면은 수벌하고 이제 교미를 하고 나면 저기 숯벌의 정자를 갈무리를 해요. 어디다가 하느냐면 저정낭에다가 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갈무리를 이렇게 하고 하는 시간이 72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2, 3일 정도가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좀 빠른 부분도 있을 테고 조금 늦은 부분도 있을 테고이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의 갭은 있을지라도 큰 저기가 없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정자가 갈무리가 되면서 난소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남소가 발달해가 이제 알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저기가 되죠. 그죠? 조건을 갖추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산란이 시작이 되고, 이 산란관을 타고 나오다 정자하고 이제 수정이 돼서 이렇게 전부 다 일벌 이제 산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태.
근데 이게 그 여왕벌이 뭐 일일 그 산란할 수 있는 능력이 뭐 한 2, 3천 개의 산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최대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세력도 받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 먹이나 이런 그 온도나 그 이 환경이나 이런 게 외부 환경도 그 반영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이야기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뭐 그 하루에 한 100개, 200개 뭐 이렇게도 낳고 뭐 뭐 몇백 개도 낳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산란 활동을 하는 템포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는 왕성하게 산란을 하고 그 한 5일 정도는 또 그 소강기를 갖는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양봉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일부러 그 좀 가두는 특성이 있어요. 그 왕롱에다가 그 왕을 가둬요. 그래서 휴면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작업을 해요. 즉 그 아카시아 꿀 뜰 때 이제 그 왕을 가두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4월, 5월 아주 왕성하게 산란을 하다가 5월 그 한 20일경이 되면 중순 이후가 되면은 아카시아가 들어오니까 그동안 그 했던 거를 이제 아카시아 꿀을 받기 위해서 그 꿀을 채우기 위해서 산란을 하면 산란한 데는 꿀을 못 채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아카시아 저기 할 때는 본격적으로 될 때는 왕을 가둬버려요. 가뒀다가 이제 그 휴면기도 가질 겸 또 이제 그 꿀도 좀 더 많이 채우게 할 겸 뭐 이것저것 그리고 꿀 채밀할 때 왕이 그 유실되는 걸 막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휴면기도 주면서 그런 그 저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토종벌도 앞으로 그런 걸 좀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그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지벌 그하고 여왕 그 이제 그걸 좀 살펴봤고, 그리고 그 저기 하는 게 보온. 보온의 그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뭐 장점은 뭐 잘 알다시피 안에 그 온도를 이제 유지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단점이 잘못하면 습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겨울 날씨라는 거는. 그리고 더구나 그 살아 움직이는 저기가 그 볼통 안에 이렇게 있으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 쉬는 과정에서 이 벌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그 습이나 이런 게 나와서 습이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호는 그런 문제가 저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저기가 저기가 안 되면은 질병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저기는 해줘야 돼요. 방법은 찾아줘야 돼요. 약간의 통풍은 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붕군 저기 하면 보통 입춘 이후가 되면은 자꾸 벌이 감소를 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앞에서 둘러봤듯이 새끼를 키우고 활동 범위가 이제 넓어지고 활동량이 많아지면은 꿀을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면 탈분을 해야 돼요. 탈분을 탈분이 뭐냐 하면은 똥을 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똥 싸는 걸 이제 좀 하기 좋게 말하기 좋게 그냥 탈분. 사실 이 한자 용어인데 한문 용어인데 그냥 뭐 탈분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게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해요.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이것도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과보온하고 가습 방지 이 저기를 아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 습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고온하고 이제 조소적인데 고온이 이게 너무 과보온이거든요. 과보온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언제냐 하면은 꽃샘추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저기에는
꽃샘추위라는 게 있는데, 꽃샘추위 때에 그 피해를, 냉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그 잘못하면은 냉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너무 보온을 하게 되면은 과보온이 돼 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거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 벌이라는 거는 그 스스로 열을 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상승하면 일부 스스로 온도 조절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름철에 이제 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밖으로 다 뭉쳐버려요. 밖으로 나와서. 안에가 너무 저기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환태통이나 이런 거 청계다리 잘못 저기 해놓으면 다 주저앉아 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렇듯이 이 봄에도 이게 과보온하고 이걸 적절히 잘 조율을 맞춰줘야 돼요. 각 지역마다 그 편차가 있고 그러는 거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양봉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쫙 놓고 했을 때에 저녁에는 이렇게 좀 이제 그게 이렇게 덮어주고 아침이 되면 걷어내고 이런 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과보온에 대한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조소 작업은 이제 집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벌들이 집을 지어야지 이제 산란도 하고 이런 이 조소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조소 작업이라는 게 바로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정밀한 작업이죠, 이게. 근데 그럼 조소를 누가 저기 하느냐? 겨울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출방 저기 하고서 출방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내역봉들이 배 밑부분에 있는 밀랍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분비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조소를 하죠. 그죠? 그래서 물론 나이 먹은 벌도 저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해요. 아주 조금씩밖에 못하고. 근데 겨울벌은 좀 틀려요. 겨울벌은 6개월을 살아야 되니까, 겨울벌은 타고날 때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해서 겨울벌이 태어나요. 겨울벌은 지방 함량도 틀리고 여러 가지 좀 조건이 틀려요. 그러니까 봄벌하고 겨울벌하고는 좀 틀리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밀랍의 질도 보통 11령 이내에 이 벌들이 아주 왕성하게 조소도 하고 질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조소의 최적 온도도 역시 육아 온도하고 같아요. 33도 저기에서 35도 이내 거기 저기니까 거의 육아 온도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되게 소비 한 장에 한 400개 소방이 있어요. 그래서 밀랍을 1kg 한 개 저기 하는데 약 1kg 정도 소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수 활동도 5월달에서 8월달, 그러니까 기온이 받쳐줘야 잘해요.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서 육아만 온도 저기 한 게 아니라 조소 집 짓는 것도 환경이 기온이 받쳐줘야 돼요. 예, 그런 거 좀 신경 쓰시고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그래서 봄벌의 탈분, 배변을 하는 거죠. 그죠? 배변을 하는 건데, 탈분 시작은 날이 이제 겨울철에도 해요. 한겨울에도 이제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아주 따뜻할 때 나와서 얼른 똥 싸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봄이 되면 민원이 참 많이 발생돼요. 탈분 때문에. 저기에 빨래를 널었는데 빨래가 다 노랗게 됐다. 그런 저기가 있는데, 벌들이 하얀 부분에 잘 가서 또 탈분을 해요. 그래서 하우스 같은데 이런데 그래서 많이 하고 그런데, 어쨌든 양봉은 좀 심한 이 양이 많은데, 토종벌은 좀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진 않아요. 심하게
확 들어오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탈부는 가늘고 긴 형태, 그런 거 형태에 약간 번짐이 생겨 약간 물기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똥 싸는 거하고 비슷해요. 너무 우리도 사람도 너무 묽은 똥을 싸거나 너무 된 똥을 싸는 것보다는 적절히 이렇게 된 그런 저기를 싸는 게 건강하다고 그러죠. 그죠? 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탈분 형태는 이제 볼똥이 거칠고 딱딱해요. 화분떡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분떡도 좀 좋은 걸 좀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꿀벌의 생리 상태로는 보통 입춘경에 볼을 깨우면 영벌은 산란을 위해서 몸 만들기를 해요. 그 생리 기간이 한 약 일주일 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을 이제 산란을 준비하는 몸 다듬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한 일주일 정도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하순부터 2월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저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보면은 1월 중순 이후에 산란을 조금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되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봉군 개체수가 그렇게 확 늘어나는 걸 그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금씩 산란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감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세력이 벌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많이 움직였고 열을 내기 위해서 움직였고 또 새끼를 키워내기 위해서 좀 움직였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서 수명이 다 된 낙봉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벌이 우수 이제 이런 우수 경칩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그죠? 우수가 지나면 이제 일벌들이 자꾸 이 기온이 상승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외역 활동을 증가하고 그래서 이렇게 노얄제일 분비를 해서 육아 활동 왕성해지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젖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젖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섭을 빼가지고 이렇게 저기 해보면은 산란을 시작한 공간을 보면은 햇빛에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 해요. 그걸 이제 젖을 거기다 짜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왕이 그냥 빈 적에다가 산란을 그냥 알을 해낸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일단 그러니까 노얄제리 같은 걸 살짝 발라 놓는 거예요, 일벌들이. 그렇고 나면 이제 거기다 산란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이 맨땅에 쉽게 해서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벌들이 그렇게 준비 작업을 이제 청소 다 끝내고 그렇게 하고 다 다듬어 놓고 젖을 살짝 거기다 이제 이게 분비해 놓으면은 예. 저희 노얄젤이 이런 젖은 어디서 하냐면 일벌들의 머리 인두선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에서 그걸 생성해 내 가지고 이렇게 살짝 뱉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저기를 해요. 그래서 일벌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젖을 이제 짜 놓는 거죠. 살짝 발라 놓으면은 그때 이제 거기다 대고 산란을 해요. 한참 산란할 때 섭을 빼서 이렇게 보면은 보면 물기가 있어가지고 햇볕에 이렇게 비춰보면 반짝반짝 하는 게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경칩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저기는 대개 이제 증소를 하기 시작하죠. 3월 중순이 좀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섭을 하나씩 이제 소초를 하나 이렇게 봐가지고 넣어주는데, 요럴 때에는 될 수 있으면은 없는 경우, 토종벌 같은 경우 없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가을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이 압축을 하기 위해서 겨울을 하게 압축을 시키거든요. 그럼 먹이장이 조금씩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집은 조선을 해놨는데 먹이장이 조금 있는 거는 쓸데없는 건 다 빼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한 장씩 넣어주면은 이미 조소가 되어 있는 거니까 저기 좋고, 또 더구나 먹이가 있는 거를 넣어주니까 먹이에 대한 저기 또 보충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빼놨던 거를 그렇게 넣어주면 참 좋아요. 그래서 강공경에 4월 이제 중순이 되면 강제 분봉이 가능해지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산란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쭉 그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벌을 깨우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과정을 거쳤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산란 촉진을 자꾸 해줘야 되거든요. 세력을 빨리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꽃이 펴가 본격 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한 마리라도 일벌이 한 마리라도 더 있으면은 그만큼 꿀이 많이 빨아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빨리 저기 세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산란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화분떡을 넣어줘야 돼요. 화분떡 넣어줄 때는 이제 벌을 깨울 때죠. 그죠? 즉,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입춘을 기준으로 깨웠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그 2월 5일에서 2월 10일경에 깨웠다면 그때에 화분떡을 조그만하게 그 절편,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절편 크기만한 그 정도 규격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넣어줘요, 그거를. 그 양봉은 뭐 한 개도 화분떡 1kg짜리 하나도 넣어주고 반을 잘라서도 넣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토종풀은 그렇게 많이 넣어주면 안 돼요. 작게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크게 넣으면 그 소충이 생기고 그 여러 가지 저기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토종풀은 자연 화분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넣어줘도 그 절편만한 크기로 넣어줘도 한 20일 정도 저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벌을 깨우고 나서 화분떡을 넣어주는 거죠, 처음에. 그러다가 한 20일 정도 지난 후에 내금을 한번 해요. 1차 내금을 이렇게 해가 이제 그때서 화분 그 공급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제 검토해 가지고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거를 내금을 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주 열어봐도 그 추위 때문에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이 벌 깨어나서 너무 자주 열어보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3월 하순경이 되면 이제 자연 화분이 잘 들어와요. 그러면 아주 산란율이 아주 높아져요. 눈에 띄게 훅훅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이 벌을 일찍 저 같은 경우엔 2월 말경에 지금은 깨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몇 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 2, 3년 테스트를 해봤는데 열선도 전기 가온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저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더라고요. 낙봉은 좀 덜 생겨요. 덜 움직이고 열을 내기 위해서 덜 움직이니까 낙봉은 좀 덜 생기는데 세력이 늘어나는 거는 자연 화분이 들어와야 세력이 쭉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비교군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건 뭐 가온도 해보고 뭐 일찍도 깨워보고 늦게도 깨워보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늦게 깨우든 일찍 깨우든 나중에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자연 화분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더 잘 늘어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찍 깨워서 저기를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은 새끼를 키워내기 위해서 악조건 하에서 새끼를 키워야 되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더 많이 힘들어. 그런데 늦게 깨우고 날씨도 받쳐주고 자연 화분이 들어오니까 더 좋은 조건에서 육아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게 상태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뭐 너무 서둘러서 한다고 해서 역시 좋을 건 없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은 그냥 2월 말경에 그냥 이렇게 깨우고 있어요. 그런 현상.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자극사양. 유황벌이 산란을 시작하면 먹이가 이제 저기를 해야 하거든요. 물도 공급해줘야 되고, 유충에 뭐 한 95% 이상은 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각종 단백질, 섬유질 뭐 이런 거 저기지만 어쨌든 뭐 물이 쉽게 얘기해서 애벌레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손으로 꾹 눌러봐도 전부 다 물밖에 없어요. 그런 현상 저기니까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 보충도 해주지만 이제 그래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이제 양봉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기도 있어요. 그 안에 습이 있으니까 그걸 빨아다 먹인다. 뭐 그것도 일부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깨끗한 물일 수는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자극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다 각종 영양제, 미생물이라든가 뭐 이런 필요한 영양제를 함께 넣어서 해주면은 한결 더 좋은 효과를 보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럴 때는 자극 사용 토종벌은 될 수 있으면은 물 비율을 그렇게 높이지 마시고 적당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먹이를 위한 사양, 먹이를 공급해주는 사양 방법. 그냥 비율은 물 1, 설탕 1, 이렇게 1대1 비율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 꽃꿀이 들어오는 저기를 보완해 주는 거니까, 꽃꿀이 많이 들어오고 이럴 때까지만 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정리 채미를 또 다시 다 해내야 되잖아. 그죠? 예. 이제 꽃꿀을 받아야 될 시점이 되니까, 4월 이후에 저기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되니까 너무 그렇게 많이 저기 하지 마시고 시기를 잘 선택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증소를 해야 되죠. 소초를 넣어주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3월 중순 이후가 되면 증소가 가능해져요. 두장벌인 경우에 이제 하나 정도 증소를 해줄 때, 요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작년 가을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압축하기 위해서 빼놓은 게 있어요. 일반 그냥 이 소초 알소초로 되어 있는 그런 저기를 넣어주지 마시고, 이미 이렇게 조소를 해가지고 이 집이 많이 지어져 있는 그런 걸 넣어주면은 일벌들의 하는 일이 좀 줄어들죠, 그죠? 보통 밀랍을 1kg를 생성해내기 위해서 꿀을 8kg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8kg 꿀을 먹고서 밀랍을 1kg를 생성해내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힘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덜하게 해주면은 유리하잖아, 그죠? 가을에 남겨놨던 거, 빼놨던 거, 이거를 넣어주면은 참 좋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좀 넣어주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도 받쳐주고, 온도도 받쳐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력도 늘어났고, 이럴 때는 이제 알소초를 넣어주면은, 그때는 뭐 그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참 고려하셔가지고,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예. 되셨으면 벌은 일을 좀 덜 시키는 방법을 자꾸 선택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 벌이 하루라도 더 살아남거든요. 하루가 그게 한 마리일 경우에는 하루일 뿐이지만 2만 마리, 3만 마리면은 그 하루가 2만 일이 되고 3만 일이 돼요. 굉장한 숫자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서 일을 좀 덜 시키는 방법을 자꾸 선택하세요. 그래야지 강군으로 육성할 수 있어요. 예, 일을 막 시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보통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모섬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 그죠? 그때도 모섬을 너무 무리하게 부려 먹으면은 모섬이 나가요. 저기고, 그리고 또 뭐 지금은 뭐 월급쟁이들 너무 과하게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되죠, 그죠? 심각한 문제가 되고, 뭐 이 피로가 너무 많이 누적되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 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인간 사회나 벌 사회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참고하시고, 내 새끼다 생각하고, 내 거다 생각하고, 좀 덜 부려먹고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항상 좀 참고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급수를 해주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은 사양도 좋은데, 일부 급수를 하면서 각종 영양제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안에 물이 필요해요.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양에게서 하는 그런 거 저기도 있지만은 급수를 별도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저기 하고, 화분떡을 먹일 때도 그걸 다시 이렇게 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먹이를 생성해 내야 되니까 그때도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물도 이렇게 저장해둬요. 왜냐하면은 벌이 참 과학적이에요. 빈 방에다가 산란 공간 하면 빈 방 드문드문 물도 채워놔요. 꿀만 채우는 게 물도 좀 이렇게 채워서 안에 습도 이런 거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열이 있으니까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은
그 번데기나 이런 게 건조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해서 내부 그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도 조절하고 그래요. 예, 그런 기능을 아주 과학적으로 저기를 한 거니까 그거를 내가 이 급수를 하는 이유가 물론 영양제 공급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안 해주면은 얘네들이 멀리 외부에서 그걸 빨아와야 돼. 그럼 추운 날씨에 가서 차가운 물을 빨아와야 되면 이 오는 도중에 죽는 경우도 있고 일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내가 그걸 공급해주면 벌통 안에서 해결하면 벌이 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적이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좀 덜 부려 먹는 방법. 그래서 저기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꿀벌 개체수 감소 현상이 있어요. 춘감이라 그래요. 봄춘자를 써서 춘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 겨울에 이 열을 내기 위해서 많이 움직여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새끼를 키워내야 되고, 근데 새로 난 태어나는 새끼들이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수명이 다한 벌이 죽는 그 자리를 새로 난 벌들이 자꾸 채워줘서 이게 세력이 늘어나고 저기가 죽는 벌보다 태어나는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봄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죽는 벌이 태어나는 벌보다 좀 숫자가 많아져. 그러니까 어느 벌이든지 춘감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저기래야 돼. 그러니까 요럴 때 춘감 현상이 덜하게 하는 방법은 나이를 덜 먹게, 즉 덜 움직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도 해주고, 이 급수 저기도 해주고, 보온도 철저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하감, 뭐 겨울 이런 거 저기 글자 그대로 하감, 이 여름 하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추감, 가을에 이 하는 건데. 이 가을에 이런 추감 현상이 생기는 건 여름철 봉군 관리가 부실해서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부려먹어가지고 노동력이 착취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되게 아카시아 꿀 뜰 때만 경황판이라는 걸 쓰는데, 우리 개량통을 토종보를 하면서 경황판을 자꾸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토종볼은 경황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경황판을 쓰는 거 아카시아 꿀 뜰 때, 양봉에서도 아카시아 꿀 뜰 때만 써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은 아카시아 꿀을 많이 뜨기 위해서. 그래서 욕심을 저기 하는 거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카시아 꿀을 뜨고 나면은 바로 왕을 풀어줘요. 왜? 세력의 이 기간이 보통 한 20일 정도 저긴데, 그렇게 되면은 나이차가 20일이라는 갭이 생기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벌이 50일밖에 못 사는데, 그러면 20일이 공중에 떠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태어나는 벌이 그걸 자꾸 받쳐줘야 되는데, 못 받쳐주게 되면은, 바로 하감 현상이 일어나죠. 예, 그런 거니까, 내가 바로 풀어줘야 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토종벌에서도 이걸 자꾸 교황판을 자꾸 묻더라고요. 토종벌은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급하게 꿀들 저기가 없잖아요.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남이 쓰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듣는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는데, 되게 이제 이 자재 파는 데가 경황판이 어쩌고 양봉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야 그거 써야 돼 하니까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서 하는 게 좋아요. 경황판을 쓰는 용도가 있는 거거든요. 예. 산란을 억제시키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게. 예. 근데 그러면 개상 올려놓고 위에는 꿀채하고 밑에는 산란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경황판 안 써도 그렇게 돼요. 관리할 때, 내검할 때 관리를 그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관리하면서 개상을 올렸어. 그러면 밑에다 꿀 채우는 게 많이 채워놓은 게 있으면 위로 빼올려 버리세요. 바꿔치기 해버리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이 나중에는 위에는 꿀만 채우게 되고 밑에는 산란만 하게 돼요. 그건 내가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경황판 굳이 안 쓰더라도. 근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묘하게. 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동벌 같은 경우는 육아 활동이 아주 특화된 몸으로 좀 태어나요. 그래서 젖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열내고 온도 조절하는데 아주 그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그 수명도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지방 저기에 몸속에 지방 함량도 좀 더 높게 태어나고, 그런 저기가 있어요, 별도로. 참 신기하죠, 그죠? 예,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저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본벌 저기 할 때는 이제 이 봉군 축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축소 이게 압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냉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특히 꽃샘추위 때에 너무 벌을 흩어놓으면은 문제가 돼요. 냉해가 심해요. 크게 자꾸 욕심을 부리려고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축소 압축을 많이 시켜놓으세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21도. 그래서 봉구 중심부가 이런데 봉구 밖에는 14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벌들이 자꾸 위치를 바꿔요. 밖에 있던 놈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늙은 벌들이 되게 바깥쪽에 붙어요. 자기 몸 죽을 걸 각오하고서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벌은 이게 이제 봉구 형성을 하는 걸 지칭하는 건데, 세력이 강하면은 밑에 쪽 섭이 밑으로 저기 해가지고 소문 앞쪽 거기 쪽으로 봉구 형성이 돼요, 겨울에 보면은. 근데 위쪽으로 되거나 뒤쪽으로 되면 안 돼요. 다시 봉구 형성을 하게 유도해 줘야 돼.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는 각종 암모니아 가스 등 이런 게 있는데, 소문 쪽에는 통풍이 잘 되니까 거기에 이제 신선한 공기를 찾아서 앞쪽으로 많이 묻혀요. 약군인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뭉치는데 잘못 뒤쪽으로 뭉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시 유도해 줘야 돼. 그래 보통 뜬벌이라고 그러죠. 뜬벌. 근데 이거는 섭이 위쪽으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뭉쳐있는 봉구 형성을 하는 거 있어요. 이건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월동 들어가기 전에 12월 초순경에 이렇게 봐가지고 일부 봉구 형성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 미리 검토해가지고 벌을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줘가지고 벌통 안에 섭을 빼가지고 벌을 다 틀고서 다시 봉구 형성을 하게 유도해줘야 돼. 예,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꿀벌의 일령에 따라 하는 일들은 있어요. 내역봉은 태어난 지 출방한 지 1일에서 15일 일령이 담당하고 있고, 보통 족분비, 발열, 육아, 청소, 밀랍 분비, 조소, 꿀벌, 꽃꿀 숙성 및 저장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외역봉 같은 경우는 물 공급, 외부에서 물을 이제 먹이나 이런 거를 각종 저기를 필요한 걸 물고 들어오는 작업을 하는 게 외역봉이에요. 일부 외역봉과 내역봉 균형이 깨질 경우가 있는데, 7일령이 수밀 작업,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약군에서 나타나거나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황판을 썼을 때에 교황판을 장기간 써가지고 산란을 억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억제시켜 놓게 되면은 다음 저기가 나이 차이가 쉽게 얘기해서 1일, 2일, 3일 이게 딱 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1일에서 21년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그러다가 왕을 풀러놨어. 그럼 20일이라는 20일 저기 동안에 출방하는 게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이게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린 벌이라도 나가서 먹이를 빨아와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이 벌 세력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황판이나 이걸 써야 할 때 쓰는 거지 아무 때나 쓰거나 그러진 마세요. 그리고 왕 격리하는 것도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저기는 이제 낭충봉화가 왔을 때는 왕을 격리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간 격리하는 건 안 좋아요. 차라리 왕을 교체하는 게 낫죠. 예. 그러고서 제가 강군 육성할 때에 분봉 작업하고서
나중에 그 뭐야 그 신앙이 나와가 산란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섭을 바꾸주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양의 목적이나 요걸 이제 제가 잠시 정리해 본 건데, 사양의 저기는 뭐 두 가지, 보통 세 가지 이렇게 저기 하는데, 조소 사양보다는 뭐 거의 뭐 저밀 사양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자극 사양, 뭐 저밀, 먹이 사양이라고 그러죠. 근데 조소 사양도 먹이 사양으로 들어가시면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제가 어떤 분들 자꾸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도 주시고 그러는데 참고하셔서 이렇게 그냥 비율,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화분떡, 이제 우리도 이제 토종벌도 화분떡 깨는 거를 레시피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양봉하시는 분들은 이 레시피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도 좀 토종벌도 이제 좀 이런 걸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대개 보면 이제 화분떡 갤 때, 1번 첫 숫자, 이거 세 가지를 레시피를 올린 건데, 각 시기마다 좀 차이도 있고, 봄에, 여름에, 가을에, 이런 저기를 레시피를 다르게 쓰거든요. 그건 이제 영양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보통 유채, 뭐, 대두분, 대두분은 콩가루를 지칭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효모 이런 거, 비타킹, 뭐, 저게. 근데 요게 설탕을 빼고 유채 20, 그죠? 유채 화분 20, 대두분 7kg, 효모 7kg, 비타킹 1kg, 요거 합산하면 3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설탕을 30kg를 쓰는 거예요. 같은 무게. 설탕 뺀 나머지 무게하고 설탕을 같은 비율로 쓰는 거예요. 예, 설탕이 나머지 부재료하고 1대1로 쓰는 거죠. 옆에 가운데 것도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여기 합치면 한 90kg 저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설탕 비율을 약간 더 높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고 그냥 1대1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탕하고 이 나머지 혼합 재료하고의 비율은 1대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각종 BM 활성수라든가 유산균, 효모균, 액기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숙성이 잘 되게 영양 보충을 더 많이 해줘요. 예, 그게 비법이에요. 예, 그래서 화분떡을 영양가 높게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어쨌든 봄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봄벌 키울 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압축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많이 좀 이용하시면 돼요. 예, 마치겠습니다.